우리는 우리는 동갑내기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영 씨, 네? 저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혹시 이미 알 것 같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네, 소영 씨는 제 지금 상황을 다 알지만, 저는 6년째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뭐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 요소가 있진 않았지만, 어, 어쩌다 보니 우리가 미래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드네요. 많이 정이 들었던 친구라서. 여기서 제가 이 분위기, 산통을 깨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녹음을 하자 해놓고 이 앞에 2시간 동안 저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왔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건 녹음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녹음을 안 하냐 했는데 자기는 자기 이별에 대해서 녹음하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해놓고 2시간 막 떠들다 보니까 녹음할 걸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래놓고 갑자기 막 말을 꺼내네, 진짜. 아니, 아까 2시간 이야기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아쉬워. 날 것 그 자체의 말들만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가식적인 느낌이 너무 싫어요. 무슨, 이미 2시간 다 떠들어 놓고, 가공할 말 다 가공하고, 정제시켜가지고 예쁘게 말하는 게 어딨어요. 우리의 포인트는? 그냥 아무것도 짜지 않은 채로, 음, 라이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바로바로 뱉어버리는 게 우리 일상 토크의 포인트인데, 맞죠. 마차님이 지금 2시간 동안 다 얘기해놓고, 마음 싹 정리하고 예쁘게 막 말하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아, 할 말이 없고요. 네, 네. 소영 씨의 그런 안목을 믿었어야 됐는데, 제가 일이 저질러지고 난 뒤에서야 깨닫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마차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네? 아니, 이렇게 전개되는 건 아닌 줄 알았는데. 어, 마차님은,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인 것 같나요? 어,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갈등이나 뭐 싸움이나 상황은 없었지만,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 입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6년 동안 사귀어 오면서 이게 친구 관계인지 아니면은 연애 관계인지 이게 좀 헷갈린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말을 먼저 꺼냈고, 그쪽에서. 그리고 저는 그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아직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한 달이 지금 흐른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닌 상태. 그냥 정말 서로 따로따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마차님이랑 저는 연애에서도 좀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마차님이 6년을 연애할 동안 저는, 왜 뭐라 말을 말해야 되지, 못 이거를? 하시죠? 왜 말을 못 하세요? 솔직하게 왜 당당하지 못해? 마차님이 한 분과 6년 연애할 동안 저는 벌써 5번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더요. 생각보다 네, 덜 해서 한 7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5번이네요. 무슨 말을 이렇게. 아니, 아니, 한 2번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음. 7번이랑 5번은 다르지. 네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연애 스타일에서도 달라서 오늘 소영 씨가 말씀하셨듯이 앞서 2시간 동안 수다를 떨 때
연애 고수이신 소영 씨로부터 많은 배움과 또 칼 같은 그런 명언을 많이 듣고,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제가 연애 고수인 건 아니고, 음, 그냥 네 번의 이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음, 마차님의 고민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뭐 연인 간에 있어서나 친구 간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별은 조금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마차님의 헤어지고 있는 연인께서는 친구인지 연인인지 구별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우정은 사랑 같고 어떤 사랑은 우정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정과 사랑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친구에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음, 연인에게 친구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떤 관계에서든 이별은 힘들다라고 음, 말하고 싶긴 해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조바심도 나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혼란스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차님은 지금 감정적인 과도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좀 차분하게 말은 하지만 제일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어 제가 그동안 글을 써오면서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할 때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지만 않으면 나는 그럴 만하게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거의 디폴트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조차 이 친구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가정을 꽤 자주 적기도 했었어요. 어떤 갈등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플레이리스트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보면은 감성적이다 보니까 댓글도 되게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옛 연인에게 이렇게 많이 쓴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당시에 사이가 되게 좋았음에도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조차만 해도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적어도 그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와의 헤어짐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깨져버려서 와, 이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구나라는 걸 요즘 더욱 깨닫고 있는 요즘이에요. 마차님이 긴 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꿈속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너무 환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조차 저랑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음, 저는 항상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어떤 관계든 음, 어떤 것이든 끝은 음, 무조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순간순간 중간에도 끝을 고려를 하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지금 이때껏 저의 생각이 이러했던 저의 생각이 증명이 되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 아직도 뭐 인생은 혼자다라는 음. 저의 생각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저의 경험들이 이렇게 제 가치관을 자꾸 증명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실 깊은 관계일수록 더 깊고 깊을수록 끝이 명확한 것 같아요. 친구는 여럿이 둘 수 있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뭐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옆에 한 사람씩만 있어야 되는 거 맞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더 서로가 더욱 깊이 사랑을 하고, 더욱 깊이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에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걸. 네, 어쨌든 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꺼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졌고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사촌인 관계잖아요. 네. 여기서 이 에피소드를 빼놓고 가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응, 응, 응. 또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차님은 어, 엄청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자기의 이야기를 잘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차님이 이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놀랍게도.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이제 마차님의 엄마이자 저한테 이모죠. 음. 전화랑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거의 그런 연락은 안 왔죠. 저희 엄마가 연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약 오셔가지고 좀 자극이 컸다 해야 되나? 음, 어, 이모께서 충분히 본인과 통화를 했지만 그래도 마차님이 충격이 큰 것 같으니 좀 챙겨주라고 음, 하셔가지고 어, 저도 아, 충격이 크네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냈는데 음. 이제 또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그 다음날 자니? 혹 마차랑 통화해봤니? 라고 또 오셔가지고 아니요, 오늘 대화하기로 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엄마가, 그러니까 소영 입장에서는 이모가 보낸 문자나 전화를 한 그 시점은 저와 통화를 한 1시간 반 정도, 엄마랑 저랑 통화를 1시간 반 정도 한 후의 일이었고, 네, 그래서 엄마도 되게 딸이 지금 심신미약 상태여가지고 너무 불안한 마음에 소영 씨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게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마차님이랑 저랑은 항상 대화를 하기 전에 이제 대화를 하려고 주제를 꺼내면 서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저희한테 좀 웃긴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집안이 되게 말이 빠르게, 말이 엄청 빠르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아니, 무슨 실시간 방송이 되는 것처럼 음. 막 마차님이나 저나 이제 각자의 엄마한테 뭐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한 2시간 후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무 그, 소문이 왜, 소문이 너무 빨라가지고. 라디오예요, 그냥. 거의 그냥 서로 엄마한테 말하면 확성기에다 대고 말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네. 돼가지고. 예, 가끔씩은 거짓 뉴스도 섞여 있어서 잘 이제 확인 사살은 해야 돼요. 당사자에게. 가끔 이제 마차님이나 저는 서로 확인하기 전에 엄마한테 먼저 듣는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각자 듣고 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있어요. 엥? 마차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엥? 마차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엄마한테 먼저 듣고 나서 이제 마차님한테 확인을 하러 가요. 음. 마차, 내가 이런 말 들었다. 근데 넌 이러지 않지 않냐? 마차, 이게 무슨 거짓 뉴스냐? 이게 무슨 거짓 뉴스냐? 네. 이러면서. 그 거짓 뉴스가 이제 어른들의 바람이 조금 섞여 들어간 게 많았죠. 좀 오해가 섞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해석을 좀 더 확대해서 들으시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지방 방송이 좀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게 웃긴 포인트여가지고 또 마차님이 갑자기 저 헤어지는 중이에요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제가 하나의 놀란 기색도 없이 음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차님이 얼굴 울그락 불그락 하시면서 네. 아,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방송이 이미 전해졌다는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고, 아, 이게 알고 계시는 표정이길래, 아, 내 프사가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내려가서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눈치 빠르게 알아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스파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되시는 나머지 음. 하시는 거고 저희 어머니도 마차님한테 그 여과 없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차님도 그냥 제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생각보다 각자의 엄마들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네. 뭐 각자의 엄마 입장에서 되게 조급해하고, 뭐, 빨리 연락을 취해봐라, 이렇게 하지만, 항상 감사하게도 다행히 저희 둘 다는, 각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감정에 충실하고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이라서 네, 그로 인한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아주 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음, 잘 알고 가깝기 때문에 음, 하게 되는 행동들. 음. 저는 마차님이 저한테 직접 말하기 전까지 제가 마차님한테 연락을 해서 마차님 괜찮아요? 마차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음. 마차님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확해요. 근데 마차님은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아, 정말요? 네. 저는 그런 줄 알고 네. 먼저 내색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상관없긴 한데, 둘 다 상관없어요. 아, 네. 때에 따라 잘 알아서 행동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호들갑 떨면서 걱정해주는 거 좋긴 해요. 아, 진짜로요? 아, 네, 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습니다. 입력해두겠습니다. 약간은 각자의 어머니를 살짝 닮은 부분이 있는데, 음, 이게 저희 엄마가 리액션이 엄청 크세요. 음, 작은 거 하나에 좋고 싫은 리액션이 엄청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가. 저도 조금 그런 편인 것 같고, 음. 마차님도 살짝 좀 차분잔잔하는 그런 느낌이 이모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음. 음. 마차님은 그냥 말도 저희 둘이 대화하는 느낌도 살짝 다르잖아요. 네.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언젠간 해야 돼요. 저희들의 기기가 개선이 되면은,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저 윙크도 하고 막 손짓도 하고 막 그래서 보시는 분 그럼 지금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성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쯤 되면 그냥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법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말할 자격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굴곡이 물론 있긴 했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냉철하게 보자면. 그래서 뭔가 오늘의 콘텐츠는 제 얘기도 할 거지만 조금 소영님의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조언을 듣는 형식으로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마차님한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음, 제 방법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음, 왜냐면, 음, 사람들은 다 비슷하지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대처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연인과 친구가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멀어짐도 있고, 갈등도 있고, 손절도 있잖아요. 음, 끊어냄.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봐서 인간관계에서의 헤어짐. 음, 어떻게 주면 내가 마음과 정을 많이 주고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과의 헤어짐을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마차님과 제가 근본적인 성향이 달라서 음, 제 말이 조금은 어, 공감이 덜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애초에 헤어짐을 언젠가는 있을 이별을 생각하고 모든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 음, 그게 친구든 연인이 됐든 언젠간 멀어질 수도 있고 음, 헤어질 수도 있고 음, 마음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차님은 오히려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에 음, 유일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애초에 그 생각부터가 달라요. 아, 그랬구나. 언젠가는 일어나고 말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아까도 마차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마차님과 제가 음, 그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존심 같은 경우 이거를 구체적인 예시로 말했을 때 이제 마차님이 왜 본 자신은 연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했어요. 네. 마차님이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싶게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갈등이나 조금 서운함이나 이런 걸 느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뭔가 이 정말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한테 제 자신한테 마상이고 그리고 이걸 당연히 누군가한테 말할 때도 아상이 뭐죠? 마음의 상처요. 네. 네.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더 자존심이 깎여지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연애를 하고 있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못 말했죠. 저도 마차님 같은 걸 똑같이 느끼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할 때 자존심이 상해요. 음, 뭔가 남자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 근데 이거를 털어놓고 싶어. 근데 친구들한테 말하면 내가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고, 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해서 너무 비참한 내 감정을 알리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마차님이랑 똑같이 느꼈지만 저는 마차님이랑 반대로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그렇게 참을 수 없을 때 막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슬퍼.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마차님만큼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저도 느끼거든요. 음, 근데 마차님은 그런 자존심과 자기 마음을, 상처받은 자기 마음을 엄청 꽁꽁 싸매요. 맞아요. 더 상처 받을까 봐 맞아요. 보호하고 싸매고 약간 살짝 회피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 오히려 반대로, 마차님이랑 반대로 상처?
이거 찔끔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 받을 거면 제대로 다 쏟아야지. 그러니까 감정은 내 마음 안에 고여 있는 게 싫어요, 감정이. 아,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해소를 시켜야만 내가 괜찮아질 것 같아서 네. 이걸 항상 끝까지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남으면 곪고 응어리가 져서 자기가 자기 감정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서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 봐줘야 되는데 곪고 응어리가 지면 너덜너덜해져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자기 방어가 더 심해지고, 나도 모르는 내가 형성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여기서 왜 이 감정을 느끼지? 나도 나에 대해 몰라질 때가 많아져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빠르게 분석하고, 해소하고, 이러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확실한 건 감정은 저도 마차님처럼 회피도 많이 하고 스노우볼도 보고 꽁꽁 싸매도 봤는데 음, 확실한 건 감정은 다 해소를 시켜야 괜찮아진다는 거. 음, 그게 어떤 방법이든 음.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 저도 진짜 공감을 하고 그런 게, 어,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기 전까지 꽁꽁 싸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와, 정말 내가 낭떠러지에 거의 와 있다 싶을 때, 그때서야 정말 흘러 넘칠 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타입이라는 걸 이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전까지 생각했을 때는 남한테 말하면 나만 자존심 상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즉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서 꽁꽁 싸매고 침묵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좀 큰일을 겪고 나서 엄마한테도 말하고 원래 연애 고민 같은 거나 우리 사이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말하고 위협이 되니까 이 상황이 그리고 소영한테도 6년 동안 사귀면서 초반에는 힘든 거를 그래도 공유를 했지만 사귀고 나서부터는 되게 장점만 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단점은 절대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소영이의 얘기도 들어보고 대화를 하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세계에서 더 많은 세상이 열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 해소나 또 다른 사람의 세상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물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비행기라고 할게요. 음, 가자, 각자 모두 똑같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음, 그 비행기를 혼자 볼 때는 너무 별로고, 못났고, 비행기가 너무 싫고, 이러는데, 이제 이 비행기를 다른 사람들 거랑 바꾸려고 이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행기를 다 보고 오면은 이제 아무랑도 비행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 걸 그대로 들고 온다는 거죠. 음, 이제 여기서 말한 비행기가 본인의 고민, 문제, 어려움, 이걸로 치환해서 보면 되는데 네. 사람들 모두 각자 자기의 문제점과 어려움 이런 걸 보면서 막 생각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걸 남들과 바꾸고 싶어서 나가서 남들의 것과 비교하면서 보면 내게 제일 낫구나 이러고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아, 근데 그런 것처럼 마차님도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처리해 왔는데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들여보고 있다가 어 그제서야 이제 이거를 버려야겠다. 음, 바꿔야겠다. 음, 남들 어떻게든 이거를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밖으로 나가서 봐보니 아 내게 제일 나았군. 내 걸 가지고 와야겠구나 하고 남들의 것을 보다가 남들은 저렇구나. 음, 이러고 자기 걸 다시 가지고 온 느낌이죠. 네. 음. 내 안에서 남들의 방식으로도 처리해봐야겠구나. 이제 음, 다른 것들을 보고 온 거죠. 맞아요. 정말
그렇게 느껴졌던 게 이렇게 제 고민을 공유하기 전에는 내 성향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나와 그의 관계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제 세상에 갇혀 있어서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이 아이랑 헤어지는 게 싫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다 비슷하게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 왜 헤어졌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고, 소영도 저랑 남자친구랑 소영 이렇게 셋이 만난 적도 가끔씩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위기도 좋았고 해서 동화를 헤어졌다고? 너네가 왜? 좋았잖아. 아니, 나 결혼까지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반응이 약간 제 세계 안에서는 그런 예상들만 자꾸 떠올라서 더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음. 다들 반응이 박수 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제, 마차님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 마차님 연인은 사귀는 순간에는 마차님과의 일부지만, 마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 연인이 아니라 마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차님의 연인까지도 존중해주는 거거든요. 나 몰랐어. 나 진짜 그러니까 몰랐어. 저는 마차님의 남자친구랑 음. 셋이서 같이 잘 놀았지만 그 사람이어서 같이 잘 논 게 아니라 마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차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지. 그 마차님의 남자친구가 뭐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 아깝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 나 진짜 눈물 나. 나 몰랐어. 음, 네, 이렇게 네,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제 세계 안에서만 빠져 있었네요. 한편으로는 마차님이 말을 안 할 때마다 이게 너무 제가 더 슬퍼져요. 음, 저거를 말을 하지 않은 감정들이 속에서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까. 음, 이런 것들이 마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차님이 슬픔을 공유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마차님 혼자 끙끙 앓는 걸 보는 저희 마음이 음, 그런 게 더 슬픈 거예요. 음, 성장통이네요. 이렇게 또 알아가고. 귀엽네요. 고통스러우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전 오죽하면 마차님이 아, 말을 할까 싶기도 하고 약간 자기 본인 멘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팟빵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본인 멘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전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가 생각해도. 근데 확실히 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알을 깨고 나오니까 이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허탈하기도 하네요. 아니죠. 그런 것도 있고 음. 밀어넣고 있던 문제를 음. 어, 아, 무서워서 계속 회피하고 있다가 음. 해결하고 나니까 쉬웠네? 이런 거죠. 음. 아, 맞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나아가는 법은 제가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행복한데. 아, 이 행복이라는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뭐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그래도 이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시기까지 꽤 많은 굴곡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골짜기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감정적이어서, 근데 감정적인데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막 폭행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서 뭔가를 한다 하면 무조건 아, 하고 실행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네. 감정적이야. 음, 그래서 아까 마차님한테는 얘기했지만 그 행복과 행복 간극에 있는 굴곡들이 조금
힘든 게 많았어요. 음, 저도, 뭐, 마차님은 6년이 아주 길고, 뭐, 그 세월에 뭐, 깊은 사랑,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든 연애 진심으로 항상 매번 똑같은 사랑을 했거든요. 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매번 헤어질 때마다 아,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아, 음, 이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음, 그럼 매 순간 들었고, 처음 시작할 때도 아, 이 사람 운명이다. 이러면서 음, 이렇게, 아, 마지막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간극은, 음, 어떻게 보면은 더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더 이별이 힘든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 감정의 깊이도 사람마다 얘는 몇 미터네, 얘는 땅굴로 6미터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차님처럼 힘든 이별을 이미 4번이나 음,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어, 사실 많이 무너져 내리는 편이에요. 음, 마차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무너져 내려요. 아, 제가 막 한창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막 연락이 안 되는 시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렇게 활발하고 밝아 보이는 저도 음, 가끔 제 친구들도 너 왜 이 시기에 연락이 안 됐냐? 음,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마차님도 어, 약간 저랑 계속 쭉 유지하고 연락을 유지하고 이어온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살짝 제가 사라져 있을 때가 가끔씩 기억 속에 빵꾸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엄청 좀 이별을 하면은 일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좀 많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음,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참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이 하는 말이 꼭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 많이 듣는 말은 이유가 있어. 네,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내가 현재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항상 해결법으로 하는 말들이 잘 먹어라, 잘 씻어라, 주변을 청소해라,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나가서 운동을 해라. 이런 말들이거든요. 네, 사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니까 그런 걸 없애려면은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서 먹고 씻고 운동하고 근데 밖에서 햇빛 보고 그러면 덜 우울해지겠죠. 그건 맞죠. 근데 그런 호르몬적인 것들로 뭐 일상생활적인 것들로만으로 슬픔을 없앨 수는 없어요. 슬픔을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우울함과 무기력을 많이 해소는 시켜줄 수 있지만 종종 물밀듯 휩쓸려 오는 슬픔과 올라오는 감정들은 순간순간에 쳐내는 게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감정은 음, 소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울고 싶을 때 울고, 슬픈 영화도 보면서 울고, 밖에 나가서 막 놀기도 하고, 막 술도 먹고, 여행도 가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아 행복해져야지 너무 행복해져야지 약간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하면서 행복해지다 보면 그럼 행복해져야지라고 했던 생각 까먹고 행복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여기였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소영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5번의 헤어짐? 아, 4번의 헤어짐이 있는 기간 동안 그때마다 정말 진한 강도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동안 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제 헤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특별해. 정말 긴 시간 동안이야. 정말 떼어낼 수 없어.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지구라는 현실에 살아있는 거라는 좀 다르게 다른 세계에
정말 변수가 없는 그런 꽃만 있는 세상에 살아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없었죠. 그래서 저를 보호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소영 씨의 말을 듣고, 아, 내가 많이 자만했었구나. 어, 내가 이 세상을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음.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복덩이야. 너가 태어나서 모든 일이 잘 풀렸어. 너는 정말 귀한 애야. 이런 말을, 어, 귀에 딱지가 얹도록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진짜 걸어 다니는 행운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야, 진짜로. 음, 그러니까 진짜로. 음, 음, 그러니까 막, 진짜로. 어, 진짜 내가 손대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음, 나는 특별해서 너무 행운 덩어리여서 내가 하면 다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운이 몇 배는 더 좋고 이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네, 난 너무 능력치가 좋고 잠재 능력이 너무 좋아서 난 너무 특별해서 언젠간 어딘가에서 이 능력이 발현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네.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도 그냥 그저 평범한 어른인 거예요. 딱 눈 떠서 세상을 돌아봤는데 어, 똑같이 9시에 지옥철 타고 출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또 그 붐비는 지하철에서 퇴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뭐 저에 대해 실망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내가 너무 자만했다. 그냥 음,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나 스스로 너무 특별하고, 나만 뭔가 음,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마차님이 음. 또 연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는 좋지만, 내가 특별해 하다 보니까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성향은 있어요. 나는 너무 음. 특별해서 뭐든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 빠진 나머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다던가 또는 미룬다던가 또는 중요한 일을 터부시한다던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끝으로 밀어버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그냥 제 삶에 있어서도. 음. 그래서 왜 메타인지가 하다라는 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계속 나는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노력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미래의 나를 멋있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미래의 나는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 있다는 곧 다가올 나의 미래는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음. 이제 저희가 미국 이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언급도 했지만 좀 이런 좀 안 좋은 예로 들어서 많이 죄송하긴 한데 뭐 시대를 잘못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운이 안 따라줬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몽상가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어요. 그 둘째 이모, 즉 미국 이모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감과 너무 괴리가 커지면서 자신의 꿈은 계속 거대하고 자신의 현실은 계속 그대로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에는 딱 알아차리고 조금 좁혀져야 하는 그런 시기를 찾았어야 됐는데 그게 없고 계속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50살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들어갔지만 본인의 꿈을 향해서는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현실에 있고 하니까 이게 몽상가들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잘 풀리면 또 다른 좋은 얘기로 포장이 되었겠지만
잘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현실주의자보다는 꿈꾸는 사람에 가까웠던 사람 입장으로서 음,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결과로 해석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음, 현실과 꿈의 타협점을 어디로 놔야 될까? 싶기도 음, 하고, 누군가한텐 꿈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누군가한텐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이게 네, 참, 인생이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차님이 알 수 없는 사건을 겪었던 것처럼 예측하지 그러니까요. 못한 오늘과 내일이 참 다르다니까요. 깜족 마음으로. 깜족. 아, 이게 한국이 특별히 좀 다들 사는데 지치는 이유가 다들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결과주의인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는 이제 한국인들밖에 없긴 하지만 거의, 가족들이나 어떤 친한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은 되게 결과주의인데, 만약에 결과주의도 있고, 과정주의도 있고, 뭐, 이걸 나눌 수 없는 다른 어떤 주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면, 그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아, 너 생각은 그래?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내 철학을 믿고, 결과가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결론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네. 첫 번째는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행복해져야지 하면서 의무감이라도 나는 음, 행복해져야지 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음, 언젠간 행복해져야지 라고 다짐했던 것을 잊게 되는 거고 음,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마차님이랑 대화하면서 생긴 건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행동 사항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마차님도 알다시피 제가 꿈은 진짜 많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능력도 조금은 있고, 음, 어, 뭐, 노력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 재능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마차님과 다르게 구체적인 행동과 그걸 꾸준히 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하면 내가 또 나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 결국 계속해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는 존재지만, 어, 누군가와 멀어지고 떨어지고 헤어지는 거는 필연적이거든요. 뭐, 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걸 계속 음, 점검해 보는 것이 아, 아주 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나 행복해져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했던 이유는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나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 네. 나 나가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공부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게 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나 스스로 행복해져야지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하게 된단 말이죠. 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음, 혈안이 돼서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봐야지, 이거 행복하면 취미 하나 더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완전 갑자기 아, 내가 행복해져야지라고 다짐을 했었지. 이걸 까먹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것은 그냥 자기 길을 자기가 제일 잘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점검하고 나를 보고 이게 음. 계속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도 방금 소영 씨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의 이별이
힘들었던 건 물론 기간이나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곧 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었던 게 가장 큰 상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랑 있는 게 제일 행복했고, 제일 안정감이 들었고, 그리고 그 친구랑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친구랑 만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D-Day 1, D-Day 2 이렇게 정말 그 사람만 보고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과하게 좋아했다 보니까 내 행복이 곧 그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행복 지뢰들을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독립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차님의 그러한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마차님이 그 디데이를 세고 음, 기다렸을 그 마차님을 생각하는 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네.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음. 음, 보통 사람들은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음, 게임을 하거나, 이제 다른 행복 지뢰를 그렇게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차님도, 음,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또 언젠간 다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거나, 음, 디데이를 세야 하거나 할 때, 그 시간에 음, 친구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음,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기다리고, 음.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사실 정말 이 헤어짐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엔 정말 믿기 싫고 꿈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었는데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든 제가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보다 좀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음. 알고 있었는데도 더 세게 와닿는? 여타님은 정말 저희 엄마 같아요. 성향이. 아, 맞아요. 해바라기? 그렇다고 제가 해바라기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음, 저는 좀 제 인생에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취미나 음. 사람이나 막 아,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요.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점에선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이 아니죠. 그냥 다른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지금. 아, 네네. 맞아요. 그때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고, 또 앞으로의 인생은 다른 행복들이 뭉쳐져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오늘 대화도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고민 상담이 되어버린 오늘의 주제인데요. 저도 너무너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마차님의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음, 해결 방법과 나아가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또 행동 변화를 줄지에 대해 대화를 한 거였죠. 음. 네. 제가 지금은 이 오늘의 주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법, 이 주제에 대한 자신 있게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이 시기가 잘 지나가고 현명하게 제 나름대로 보내고 난 다음에, 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냈는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 마차님이랑 제가 이틀 뒤에 사주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사주 토크 할까요? 저 그 말하려고 지금 예고로 꺼낸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명리학,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가 뭐 사주를 주기적으로 본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번도 비용을 내고 사주를 본 적이 없고, 소영 씨는 몇 번 있긴 하지만, 또 그거를, 마차님이랑 저랑 또 정반대예요. 저는 사주를 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아, 맞다. 음. 믿는다고 했지, 많이. 아니, 많이 믿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이제 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이라고 믿지만, 음. 사주가 이상하게 저를 너무 잘 맞춰요. 아니, 진짜 저는 사주를 안 믿는데 사주가 저를 잘 맞춰요. 잘못했네, 사주가. 아,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겠다, 나라도.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변동은 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좋게 바뀐다 했어. 아, 좋습니다. 참고용으로 충분히 할 만하다. 저희 다음 주는 사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코너로 댓글 읽기를 하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지난주 에피소드가 저희 5화였는데, 불안과 같이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설엄지2님께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불안할 때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용기라는 게 전혀 다른 속성인 것 같지만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느낌도 들고, 기운 차리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용기라는 말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4화, 10년째 연락 두절된 우리 아빠를 샀습니다. 편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룽지님께서 시간을 되돌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어린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주고 싶어요. 씩씩한 어른이 된 두 분께도 잘 커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너무 울컥했던 거 아시나요? 저는 근데 그 밑에 마차님 댓글이 더 감동이던데. 아, 네. 제가 구룽지님의 댓글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남겨주신 댓글을 보며 마음이 울렁거리고 울컥합니다. 덕분에 많은 상처들이 씻겨져 나가는 듯한 마음이에요. 온기로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씩씩한 어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댓글을 보면은 좋아요도 너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지만 댓글을 한 문장이라도 달아주시면 아, 누군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구나. 우리의 대화로 에너지를 받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현실성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이 팟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마타님이랑 저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느낌으로 대나무 숲에 말하고 있는데 댓글을 보고 나면은 아 이게 메아리였구나 이런 느낌. 맞아요. 이게 누군가는 정말 한 분은 듣고 계시구나. 아, 이게 정말 저희에게 오래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네, 저는 이 대화의 충분한 가치가 한 명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 저 이야기를 듣고 있을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화에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솔직한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정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의 마차였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뿅! 뿅!